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거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번에 속 시원하게 아주 깔끔하고 간단하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오류에 대해서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보시죠. 법원 등기소에 아무리 제 주소를 찾아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제 이름으로 검색해 봤더니 전혀 다른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정일자 오류가 누구의 잘못으로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확정일자를 지금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확정일자가 그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집에 경매가 들어왔을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의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내 확정일자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확정일자 담당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확정일자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오류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 날릴 뻔 피해자만 발동동 이런 기사인데요. 30대 김모 씨가 전세로 살던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것은 지난 2월이었다. 그런데 경매 배당 신청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소지가 달라 배당 요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정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임차인 A씨가 문의했습니다. 자, 확정일자 이분이 문의하게 된 것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 것입니다. 경매가. 그래서 이제 경매가 들어오면 임차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죠. 배당 요구 권리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차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배당 요구 그 권리신고밖에 없습니다. 그 기한 내에 배당 요구 기한 내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한을 놓쳤다고 하시면 그 연장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장을 하고 다시 연장되면 그때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 지금 그분이 지금 배당 요구 신청을 하려고 배당 요구 신청할 때 안에 그 자기가 왜 배당 요구를 신청하게 되는지 그 근거 서류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근거 서류를 제출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의 주소지가 달라서 배당 요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한번 보시죠. 요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우리 보통 남의 집에 전세 살거나 월세를 살게 되면 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임대인은 김이동 씨, 임차인은 김일동 씨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했을 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물명 빌딩하고 여기 다세대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임차인 부분이 있고 임대인이 있는데 요 확정일자가 여기 위에 이렇게 부여되어 있네요. 이 확정일자는 이제 2014년에 새로 개정된 형태의 확정일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고무인을 찍었어요. 그 이전에는 고무인, 동그란 고무인이 있거든요. 그걸 찍었어요. 확정일자라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장부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등기소에서 이거 도장 많이 찍었죠.
그리고 2014년 개정 이후에도 제가 그 확정일자 업무를 해봤었는데 그때는 다 전산으로 입력하고 스티커가 출력돼 가지고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고무인이 아니라 이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투명 스티커 위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자, 요게 부여되면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부여된 것입니다. 지금 경매에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임차인의 이분이 어떤 경매에서는 임차인이 총 8종류의 임차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한번 유형별로 보면 지금 옆에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5개고 총 8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우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리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인, 숨은 임차인,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분은 2번에 해당됩니다. 우선 변제권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복잡하죠? 네, 요거를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뭔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건으로서는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그 주택임대차 목적이 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문제된 이거죠. 문제된 거, 확정일자.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으신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1번, 전입 시에만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나중에는 안 해줘요. 나중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해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부여 안 하고 법원으로 가라 그럽니다. 2번은 법원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하고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업무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요거 잘 모르실 거예요. 공증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근데 공증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하러 왔다 하면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증을 해야지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확정일자 이거 600원밖에 안 해요. 600원.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효력을 보시죠. 효력은 일단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력이에요. 핵심적인 효력이 우선 변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변제자보다는 우선해서 주장할 수가 있다. 효력. 자, 대망의 확정일자 업무. 확정일자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확정 주택임대차의 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지참하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정일자 신분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갈 수 있고 대리인이 갈 수 있어요. 원칙은 본인 출석입니다. 문서 작성자가 아니라도 본인의 원본 신분증을 가져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관할은 없습니다. 부여 방법은 주택임대차 증서 중에 기재의 원본을 표시합니다. 자, 원본에만 부여하는 것이지 사본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 중에 새로운 임대차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종전계약서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 즉 임대차 보증금 금액을 올렸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도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 주택임대차 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증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업무 보시면, 자, 민원인이 확정일자 신청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그럼 담당 공무원이 신분 확인과 서류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전부 다 전산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 업무 이 업무의 그 근거나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일반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문서라는 게 그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들을 말합니다. 양도증서 주로 가져오시는 것들을 보면 양도증서, 뭐 분양계약서, 뭐 다양하게 가져오세요. 질권 설정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민법에 우리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일은 1960년 1월 1일. 확정일자부 부여 방식은 확정일자부 책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책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총 한 장에 4칸씩 쓸 수 있고, 거기에 확정일자 일을 찍고 문서하고 둘이 같이 간인하는, 간인 개인을 하고 기부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00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 규정 임대차 보호법상에 변경된 것은 4월 2014년 1월 1일자로 전자확정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벨을 부착하고 계약 증서를 스캔합니다. 확정일자 업무. 자, 임대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면 확정일자의 부여 현황에 대해서 임차인의 성명을 특정하여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해관계인은 이제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부여된 확정일자가 정정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건데요. 정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정이 안 돼요. 당사자 정정 요구에도 정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정정할 수 없는 건가요? 확정일자 지금 잘못 부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정정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정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다만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 조작 실수 착오, 이게 잘못 입력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경우가. 왜냐? 지금 당사자가 확정일자 공무원 앞에 출석하셨죠? 또 서류를 가져오셨거든요.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담당 공무원이 입력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 입력한 거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고민해갖고 확정일자가 잘못 부여됐다,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지금 확정일자를 신청했던 분은 실수가 없죠. 그분이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발급했는지 확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청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냥. 자, 안내를 보시면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규정 보시면 민법 부칙 제471호하고 행정예규가 있습니다. 이 지금 확정일자 부분은 말을 또 어렵게 하는데요. 확정일자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이거 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증인데 날짜에 대한 공증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다른 당사자를 공증하진 않고 그냥 그 시점에 그 날짜가 있었다, 요것을 공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떼내가지고 확정일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 또 어려워하시죠. 우리 사법개혁의 본체는 무슨 검찰을 개혁하고 법원을 개혁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용어가 정말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확정일자부. 그냥 쉽게 날짜 공증, 얼마나 쉽습니까? 날짜만 공증해 주는 게 바로 확정일자 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